기초인문과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부어있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막 눈이 쨍쨍한 느낌이 들고,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목소리도 감기 걸려가지고 약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세요. 대한민국 날씨가 아주 극악하죠. 여름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연평균 차이가 막 50도, 60도 이렇게 나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주 가혹하죠, 우리나라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그래, 나는 연평균 기온차가 60도를 넘나드는 가혹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공부? 뭐, 이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법령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그랬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를 받고요. 이제 또 하나가 바로 104조입니다. 불공정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폭리행위. 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사재기 해놓고 500원짜리를 만원 받고 팔아먹거나, 또 일본의 그 원전 수 그 방류할 때 소금 사재기 해놓고 뭐 한 포대에 뭐 5,000원짜리를 2만원 3만원 받아 처먹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폭리행위예요. 또 개발구역 내에 알박기를 해놓고 땅을 뭐 시세가 만원짜리, 평당 만원짜리 땅을 뭐 10만원 받고 팔고 20만원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거야. 불공정한 행위 이퀄 폭리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사자는 폭리를 당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궁박,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합니다. 쫓자가 이거 맞나? 쫓기다. 그래서 한글이 약간 쫓다, 치읓인가?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합니다. 경솔이란 건 말 그대로 사려 깊지 못한 거죠.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순진하다. 어쨌든 피해자가 심하게 쫓기거나 사려 깊지 못하거나 세상 물정 몰라,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인이란 건 원인의 인자죠. 현저하게 심하게 공정을 잃은, 즉 주고받은 거,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걸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이게 불균형, 이런 뜻이에요. 피해자가 심하게 쫓기거나 사려 깊지 못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심하게 주고받은 게 불균형한 그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104조죠. 폭리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불공정한 행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104조라는 조문은 제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시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요, 주고받은 게 심하게 불균형해야 되고요, 피해자는 절박해야 되죠. 또는 경솔해야 되거나, 또는 무경험, 또는 즉 세상 물정을 몰라야 되는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요건, 상대방, 즉 폭리를 취하는 놈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또는 이 사람 경솔하네. 또는 이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걸 알아. 자, 우리 보통요, 어떤 사람이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상식이야. 근데 이놈은 반대야. 요걸 이용하려는 마음을 하세요. 요게 있어야 된다. 그죠? 폭리를 취하긴 취했는데, 그 폭리를 취하는 놈이, 요 놈이 궁박하네. 궁정이 쫓기고 있네. 요 놈이, 아이구야, 사려 입지 못하네. 성급하네. 또는, 이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걸 알면서,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 그걸 폭리행위 악의, 또는 폭리의사 이렇게 부르면 이게 있어야 돼요. 결국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3개가 필요한 거야. 주고받은 게 심하게 불균형해야 돼. 피해자가 쫓기거나 경솔하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야 돼. 세 번째,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그걸 이용해버리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 주고받은 것의 현저한 불규정, 이걸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계약 당시의 가격이 계약 이후에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심하게 균형을 잃었다라는 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행위시를 당시. 행위 당시.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샀어. 근데 계약 이후에 가격이 폭등해서 100,000원짜리가 됐어. 그럼 불공정한 행위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 당시.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기로 했어. 근데 계약 이후에 가격이 100,000원으로 폭등을 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어. 이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불공정한 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회 질서하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법률의 목적에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간단하게 개념 잡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실현이 가능하거나 적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만 된다. 이렇게 4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법률에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자, 3번째가 요거죠. 법률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뭐라 했죠? 의사표시. 의사, 원하는 것. 표시, 말이나 행동으로 원하는 걸 표현하는 것. 그랬죠. 요게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하자가 뭐였죠? 사기나 협박. 여기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두 번째,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민법이 4가지를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걸 민법이 규정해 놓은 거고,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표시란
뭘 원하는 것을 외부에 표현한다 그랬죠. 즉 의사와 표시로 나눠집니다. 우리 값소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의사. 갑에게 나는 A 토지를 사고 싶다 팔아라 라고 표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의사 표시예요. 자,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라 그랬고요. 따라서 의사 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라는 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의사는 뭔가를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효과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효과의사. 그죠? 그 다음 그 효과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표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효과의사를 외부로 나타내는 것, 뭘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게 표시 행위죠.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요. 의사표시란 원하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고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불일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건 어떻게 할까? 이거를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우리 민법이 4가지를 규정해 놨으며 여기서 2-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는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하죠? 그 불완전한 의사표시 4개가 뭐냐? 이걸 보게 되는데 이런 불완전한 의사표시는 좀 전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원하는데 B를 달라. 이런 경우 A를 원하는데 B를 달라.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를 자 어렵습니다.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 두 번째, 일치는 해. A를 원하고 있고 A를 달라 그랬어. 하지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 불완전한 의사표시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사의 흠결이라 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각각 의사의 흠결에 3가지가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4가지, 1가지. 총 불완전한 의사표시는 4종류를 규정해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뭐라 그랬죠? 의사의 흠결이라고 했고요. 지인이 아님이라고도 합니다. 자, 좀 전에 A를 원하지만 B를 달라고 했을 때 갑이 B를 달라는 것은 지인이가 아니죠. 그죠? A를 원하고 있으니까. 결국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건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면서 지인의 아님이라고도 한다. 갑이 생수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의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탄산수 주세요. 탄산수를 계산대에 올려놨어. 의사는 생수인데 표시는 탄산수야. 갑이 을을 좋아하지만 의사 병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 을을 싫다고 말을 했어. 이런 게 뭐예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의 흠결을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경우. 이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나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내가 알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불러요.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 알고 있는 건 의식 또는 인식 이렇게 불러요. 모르고 있는 건 무의식 이렇게 불러요. 이 의식적 흠결에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와 허위 표시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107조, 108조. 모르고 있는 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109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의사의 흠결은 의식적 흠결과 무의식적 흠결로 나뉜다. 의식적 흠결에 비진의 표시, 지인한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 무의식적 흠결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의사의 흠결,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의사의 흠결,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허위 표시, 무의식적 흠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그러니까 요 세 놈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강박. 그죠? 이 전체가 불완전한 의사 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유부라고도 하는데요. 심리유부라는 것은 속마음을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속마음을 감춘다. 자, 107조가 있습니다. 제목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이걸 제 1항 이렇게 부릅니다. 1항. 2항 이렇게 부릅니다. 1항, 2항. 두 번째 1항을 보면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 두 개의 문장이 그러나로 이어져 있거나 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나 또는 다만으로 이어져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을 본문 이렇게 불러요. 뒤에 있는 것을 단서 이렇게 불러요. 본문은 원칙이 되는 거고요. 단서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로 연결됐다. 앞에 게 본문이고 원칙이고 뒤에 게 단서고 예외가 된다. 그래서 특히 요거 제 107조 제 1항 단서 요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7조형 단서라고만. 그러니까 107조형 단서가 뭔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모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선이라는 건 뭔가를 모르는 걸 말합니다. 모르는 거. 뭔가를 몰라. 뭔가를 알아. 그게 악의예요. 아는 게 악의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악의는 뭔가를 안다. 선의는 뭔가를 모른다. 자,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항과 2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고. 자, 진위 아님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 그걸 자기가 알았대. 그래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뭐라 했어요? 악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는 건 선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부주의한 거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을 안 해서 몰라. 이게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조문을 일단 쪼개봤고요. 개념을 봅니다. 의사표시는 불일치하고 그 의사표시한 사람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한 걸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갑은 의사가 을에게 시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을의 환심을 하려고 주겠다고 표시했어. 을의 진위는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주겠다고 했어. 이게 비진위 표시야. 갑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사직서를 냈어. 사직의 의사가 없어. 근데 사직서를 냈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갑은 알아. 자기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그래도 사직서를 낸다는 걸 알아. 시계 줄 생각이 없지만 그래 환심을 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말했어. 갑이 알아. 사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 이런 게 비진위 표시야. 자, 이때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 유효하고 사직서 제출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게 백질조회랑 본문이야. 다만 상대방이 을이나 회사가, 을이나 이 회사나 학교가 갑이 증여의사가 없다는 사실, 갑이 사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럼 그 증여나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게 백질조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백질조는요, 거짓 사직서 제출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위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갑은 짐 싸야 한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게 비진위 표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과실, 몰랐다, 이게 알 수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비진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자, 정리가 돼 있네요. 선의는 알고 있는 거, 악의는 모르는,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이 선의가 무과실과 과실로 나뉘지는 거예요. 즉 무과실과 과실은요, 선의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다만 무과실은
주의를 아무리 기울여도 모르는 거야. 반면에 과실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지만 부주의해서 몰라. 이게 과실이 되는 겁니다. 민법은요, 선의 악의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 무과실하고 악의나 과실을 따로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의, 악의,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민법은 요것만 구별해야 되는 게 있고,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게 있고, 요것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구별해야 되는 게 요렇게.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선이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효력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갖춰야 될 요건과 관련된 불완전한 의사표시 총 4가지 중에서 의사의 현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 의사의 의식적 현결 중에서 첫 번째, 지인이 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 조문을 통해서 개념과 그 용어 및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허위표시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